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회사이자 주식인 팔란티어가 월요일 장마감 뒤에 실적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실적 발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실적 대응 시에는 그냥 오르겠지 하고 기도하는 방식은 가장 나쁜 대응법입니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를 모두 가정해보고 각 상황에 따른 전략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실제로 주가가 큰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대응 전략을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기 전에 먼저 팔란티어의 월봉 차트를 보며 지난 5년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2020년 성장주들에게 매우 유리했던 시장 환경 속에서 상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초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거의 2년 동안 끝없는 하락기를 겪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초기 투자자였던 벤처 캐피털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들로 수급이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IPO 이후 최대 거래량과 함께 초기 베이스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는 IPO 당시 고점을 넘어서며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을 예고하며 2024년 최고의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손들은 이 모든 구간들에서 단순히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IPO 초기 상승 구간, IPO 베이스 형성 후 돌파 구간, 그리고 IPO 전고점 돌파 구간, 이렇게 핵심 구간 3번에서 강하게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장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생 성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의 PER을 보시고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 투자에서 정말로 가장 볼 필요도 없는 변수는 PER 숫자입니다.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그 성장률의 가속도 딱 이 두 개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의 높은 주가는 실적 예상치를 살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2024년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성장주의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최고의 500대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S&P 500에 편입되어서 지수 추종 펀드들의 자금도 유입이 되었고 그 기대감과 실적으로 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S&P 500 종목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3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 역시 36.6%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올해 말이면 매분기당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 팔란티어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2월 중순 시장이 조정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하락을 예고하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작년 8월과 9월 기록적인 거래량이 유입되었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을 편하게 지켜볼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던 트레이더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전형적인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면서 98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블 바텀은 너무나도 유명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구독자님들께 계속해서 공유드렸고 실제로 98달러에서 1차 매수를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었을 때인 107달러에서 2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추세 추종 계좌에서 먼저 매수를 진행한 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물량을 장기 계좌로 옮기곤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매수했던 물량은 장기 투자 계좌에서 보유 중이며 이번에 추세 추종 전략으로 새롭게 매수한 물량도 지지선이 더 높게 형성될 경우 장기 계좌로 옮길 예정입니다. 팔란티어는 더블 바텀뿐 아니라 컵 패턴도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전고점인 125달러에 거의 도달하기 직전인 124달러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고점 돌파를 결정하려고 하는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이 현재의 기대감을 받아들일 만큼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강한 돌파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무려 35%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격이 발생하면 조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20% 이상 상회하고 그와 함께 최근 50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2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수반되며 돌파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경우에도 무리해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주가가 파동을 그리며 단기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때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겠다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엄청난 돌파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 돌파를 소화하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돌파가 소화되고 1주일에서 2주일 횡보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시장의 반응은 언제나 예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3가지 지지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일 이동평균선인 111달러, 두 번째는 21일 이동평균선인 103달러, 마지막은 더블 바텀이 형성된 98달러입니다. 만약 더블 바텀이 형성되었던 98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손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적 예상치와 이미 들어간 엄청난 자금의 규모 때문에 투매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추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실적 발표 후 큰 반응 없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지선들을 테스트할 때마다 일부씩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98달러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면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번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량으로 한 번의 추가 매수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관 보유 측면에서 살펴보면 팔란티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아직 많은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 중에서도 상장된 지 오래된 만큼 거의 10,000개가 넘는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8,500개,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각각 4,600개 정도의 펀드에서 보유 중인 반면 팔란티어는 약 2,400개 펀드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전히 7,000개 이상의 펀드가 향후 팔란티어를 편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며 향후 실적의 증가가 계속 가속도를 이루면서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어 더 강한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식은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팔란티어의 경우 2022년부터 지금까지 50% 이상 괴리된 적은 몇 차례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40% 이내에서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50% 이상 이동평균선과 괴리된 뒤 결국 급락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매수의 절대적인 신호는 아니고 항상 맞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괴리율이 50%를 넘었을 때는 최적의 매수 구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윙 투자자라면 그때를 매도의 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괴리율이 35%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사실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이 더 커지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의 성장률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동시에 25% 이상 증가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팔란티어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낮은 단가에서 보유 중이라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조정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단기 이동평균선 지지받을 때를 기다린 뒤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를 완전히 매도해야 하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완전히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순간은 사실상 2가지 경우의 수뿐입니다. 첫 번째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거나 두 번째는 성장 증가율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2가지 경우의 수 중 어떤 경우의 수가 먼저 오든지 팔란티어는 여전히 그런 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보유나 추가 매수의 관점이지 매도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란티어가 성장률이 꺾이는 그 순간까지 들고 가는 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도 추세 추종 투자자 관점에서도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